여러분 반갑습니다. 입시반 윤쌤이라고 합니다. 한예종 글쓰기 시험이 올해 2026학년도 입시 시험부터 추가가 됐죠. 그래서 연기 전공을 해오고 희망해온 친구들이 상당히 좀 난감해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강의를 준비를 했고요. 본 강의는 이제 오리엔테이션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글쓰기 강의를 수강할지 안 할지 선택을 하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 오리엔테이션을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글쓰기 시험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글쓰기 시험.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연기 전공인데 글쓰기를 하라고 하는 거죠. 야, 이거 어떡하냐. 그래서 지금 이 글쓰기 시험을 대하는 태도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고 봅니다. 첫 번째는 아니란 태도죠. 아니란 태도. 대부분의 학생들이 정말 이거를 안일하게 받아들입니다. 연기, 특기 잘하면 됐지. 글쓰기 뭐 그때 가서 하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면요. 정작 1차 시험을 잘 보고 나서도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20%는요, 여러분. 20%는요. 선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뭐라고? 당락을 가르겠다고 선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뭐 교수님들 뭐 만날 기회는 많이 없겠지만은 교수님들 만나서 이렇게 말씀을 나누다 보면은 이제 탑 클래스의 학교들에서 아이들을 선발할 때, 그러니까 입시생들을 선발할 때 굉장히 어려우시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요새 연기, 특기 그리고 외모까지 너무 출중한 학생들이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친구들을 선발하는데 너무 힘들다라고 하는 거죠. 왜? 너무 다 잘하니까 다 뽑고 싶은데 그 우열을 가르기가 힘들다라고 하는 거죠. 한예종에서 이런 상황에서 글쓰기 시험을 왜 도입했겠습니까? 당락을 가르려고요. 자, 한예종 이건 2차에 들어가죠. 1차를 통과를 했다는 거는 어느 정도 연기, 특기, 외모, 전반적인 어떤 실기적인 능력에서는 정말 뭐 손색이 없다라고 봐도 괜찮죠. 왜? 1차를 합격했으니까. 자, 그런데 이 학생들 중에서 글쓰기도 잘하는 친구들이 있을까요? 네. 글쓰기를 잘하는 친구들은 그 학생 중에서 손에 꼽을 겁니다. 이렇게 20%나 넣는 이유는요. 글쓰기 시험을 통해서 당락을 가르겠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렇다고 글을 뭐 기깔나게 써야 되느냐?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만 이따가 왜 글쓰기 시험을 준비해야 하는지 더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안일하게 준비하고 있다면은 나중에 1차를 정작 합격하고 나서도 정말 무너지게 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막연한 태도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지금 태도. 막연할 수밖에 없죠. 내가 안일하진 않아요. 예. 이 글쓰기라는 거를 준비를 해야 되는 것도 알고 있고 2차에 올라가게 되면은 시험의 당락을 가를 수 있다는 것도 알고 있죠. 그렇지만은 막연하죠. 왜? 난 글쓰기를 해본 적이 없는데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연기 전공 학생들이 내가 연기를 하겠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부터 어떻게 해요? 연기, 특기, 실기고사 준비 이외에는 딴 거는 뭐 다 제쳐두죠. 심지어 극단적인 친구들은 학교 출결까지 막 제쳐놓죠. 그리고 연기에 올인한다고요. 그런 학생들이 글쓰기라는 거를 해봤겠어요? 네. 거의 신경도 안 쓰고 있었는데 올해 날벼락을 맞은 겁니다. 그런데 정작 이 연기 전공을 위한 글쓰기는 막연하다라고 하는 거죠. 뭐 이런 것들을 준비해 줄 수 있는 커리큘럼이라든지 선생님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없잖아요. 없기 때문에 뭐 어디에 기대 가지고 이렇게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방법도 구체적으로 알기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막연하게 있을 수밖에 없죠. 지금까지 이 한예종 입시 전형이 발표되고 나서 여러분이 겪고 있는 그런 상황 그리고 거기에 대한 태도는 크게 이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이 두 가지 태도는요, 여러분 합격에 도움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둘 다 도움이 안 됩니다. 전혀 안 되죠. 예. 합격을 하려면은 문제 상황이 발생을 하면은 그 문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찾고 실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어떤 것도 성공에는 도움이 되지 않죠. 예. 그래서 만든 것이 이
연기 전공 학생들을 위한 글쓰기 특강입니다. 글쓰기 특강. 그래서 본 강의에 좀 차별점 이런 것들을 좀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수강을 하는데 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강의의 제목은 한예종 연기 전공을 위한 글쓰기 특강입니다. 오로지 연기 전공을 위한 건데 첫 번째 차별점은 효율성입니다. 효율성. 효율적이어야죠. 왜? 연기 전공 학생들은 바빠요. 여러분 지금 해야 되는 거 많잖아요. 연기, 그 레퍼토리도 완성을 해야 되죠. 특기도 완성해야 되죠. 그리고 연습 열심히 해야 되죠. 또 희곡 분석도 해야 되고, 더 잘하고 싶은 친구들은 내신 챙겨야 되죠. 출결도 챙겨야 되죠. 이런 것들 할 게 너무 많은데 글쓰기까지 해버리려면은 너무 시간 낭비가 많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몇몇 선생님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글쓰기는 본질적인 실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장기간에 걸친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뭐 맞는 말일 수 있죠. 그렇지만은 저는 그런 의문이 듭니다. 과연 그게 정말 연기 전공 학생들한테 필요할까? 연기 전공 학생들한테 지금 필요한 거는 효율성입니다. 적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고도 좋은 글을 써낼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사람들은 없다라고 하는데 저는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이거는 뭐 믿을 사람은 믿고 그렇지 않을 사람은 믿지 않고 넘어가도 돼요. 예, 저는요. 여러분 뭐 제 소개를 나중에 이렇게 천천히 이렇게 양력을 보면 아시겠지만은 중앙대 연극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연극학과를 수석으로 졸업했죠. 그냥 뭐 대학로에서 항상 연기 뭐 그리고 연출 이런 것들만 공부를 했었는데 졸업하자마자 어디에 취업하느냐? 이제 한국 5대 신문사, 대한민국 5대 신문사 뭐 뒷조사 해볼 사람은 조사해 보세요. 대한민국 5대 신문사의 기자로, 신문 기자로 취업하죠. 예. 여러분 기자라는 직업이 대한민국에서 아마 정말 높은 수준, 최고 수준의 글쓰기를 요구하는 직업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중앙대 연극학과에서 연극만 하던 4년 내내 연극만 주구장창 했던 그런 놈이 어떻게 졸업하자마자 막 그런 언론 정보학이라든지 뭐 미디어 전공 뭐 그런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신문 막 이런 데 취업하려고 공부하는 그런 친구들을 어떻게 연극하는 친구가 아니라 연극하는 제가 제쳤겠냐고요. 폭발적인 방법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저는 그 노하우를 이 강의에 담았습니다. 정말 짧은 시간 안에도 글쓰기 실력을 폭발적으로 늘릴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제가 가지고 있고 저 스스로 증명을 해낸 사람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뭐 다른 글쓰기 강의라든지 커리큘럼 이런 것들을 배워도 저는 뭐 좋아요. 그거는 선택이니까. 그렇지만은 여러분한테 필요한 거는 짧은 시간 그리고 적은 노력으로 정말 높은 성과를 낼 수 있는 글쓰기입니다. 그런 강의가 필요하다고요. 그런 것들을 고려를 한다면은 이 강의를 여러분한테 추천드립니다. 예. 직접 증명을 해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 특징은요. 이 강의의 두 번째 특징은 연기 전공 맞춤이라는 겁니다. 연기 전공 맞춤. 뭐 다양한 글쓰기 강의도 있고 뭐 전통적으로 뭐 논술 학원이라든지 이런 데도 많이 있지만은 그런 학원에서 전통적으로 가르쳐 오던 수강생들은 어떤 수강생들이냐? 그냥 일반적인 학생이라고 하는 거죠. 그냥 일반 인문대학, 뭐 사회과학대학 이런 데를 가려는 여러분 친구들. 예, 그런데 여러분은 어떤 학생들이에요? 연기 전공이라고 하는 거죠. 연기 전공 학생들은 특징이 분명합니다. 뭐 내가 연기를 전공하겠다라고 시작한 순간부터 어떻게 해요? 딴 거는 다 제쳐두죠. 예, 나는 연기 실기, 연기 학원 가서 연습해야 돼. 그리고 또 나는 뭐 뮤지컬 해야 돼. 나는 뭐 신체 훈련해야 돼. 나는 또 그리고 무용하고 현대 무용하고 막 그렇게 해야 돼. 화술해야 돼.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다른 것들은 다 밀리죠. 예. 뭐 학교에서 뭐 일기 쓰고 글쓰기 하고 PPT 하고 막 이런 것도 별로 막 크게 막 신경 안 쓰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글쓰기를 시키면은 글쓰기 잘할 수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한예종에서 지금 올해 천자 쓰라고 하는데 천자 지금 막 쓸 수 있습니까? 그런 기본적인 실력도 갖추지 못했을 가능성이 많죠. 왜? 학교에서 가르쳐주는 그런 글쓰기에 관한 그런
그런 교육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배제하고 생각을 해왔기 때문에 사실 솔직하게 말하면 이건 비하가 아니라 현실을 보자라고 하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글쓰기 실력은 정말 하. 그런데 일반적으로 전통적인 논술학원, 글쓰기 학원 이런 데를 가면요, 여러분의 글쓰기 실력이 이 정도라는 걸 감안하지 않고 다른 학생들한테 가르쳤던 대로, 그 방식대로 그대로 가르쳐 줍니다. 어떻게 가르치냐? 그냥 다른 학생들이 이렇게 했던 그런 문제 딱 주고요, 천자 써봐 하고 첨삭합니다. 그리고 끝. 무슨 의미예요? 예, 아무 의미가 없죠. 교육이라는 건요, 가장 효율적인 교육이라는 건요, 그 학생의 수준에 맞춰서 실현 가능한, 그리고 도전적인 난이도여야 되는 겁니다. 충분히 접근할 수 있고 그럼으로써 성장할 수 있는 수준을 고려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고려되지가 않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연기 전공을 위한 글쓰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이 강의를 만드는 거죠. 여러분 아마 공감할 겁니다. 예. 그래서 만들었는데, 이 강의는 그래서 연기 전공 학생들한테 맞췄습니다. 저는요, 뭐 개인적으로 소개를 하자면은 저는 교사였습니다. 학교 교사, teacher. 그런데 이제 연극 영화 교사예요. 연극 영화 교사. 연극 영화 교사. 뭐 예고 다니는 친구들은 뭐 학교에 연극 영화 선생님들도 뭐 교과목이 있으니까 배울 텐데, 그런 선생님이었죠. 전국에 이제 임용고시를 합격해서 연극 영화 공무원 교사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나 근무했던 사람은 손에 꼽습니다. 국가고시를 합격한 교사죠. 예. 뭐 자랑이죠. 예, 자랑인데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어떻다는 겁니까? 연기 전공이 어떤 수준인지 잘 알고 있어요. 예, 3년 동안 아이들 여러분 입시하고 수업하고 뭐 상담, 뭐 생활지도, 뭐 입시 지도 이런 것들을 하면서 이 친구들이 현실적으로 글쓰기 실력이 어떻다라는 것을 다 알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커리큘럼이라든지 이 교재, 강의 이런 것들을 개발을 할 때도 이런 수준을 딱 알아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증명을 했죠. 예, 교육청에서 입시 자료, 컨설팅 이런 것들을 지원을 해 오면서 전국에 있는 수많은 연기 전공 입시생 친구들을 상담을 해왔습니다. 그만큼 여러분에 대한 이해가 그 어떤 사람보다 높다라고 할 수가 있죠. 국가가 인정한 사람이기 때문에 연극 영화 교육 전문가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데서 할 사람은 하세요. 예, 할 사람은 하는데 거기서 여러분에 대한 맞춤 교육을 한다라고 보장하기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확실하게 보장할게요. 여러분이 이 강의를 듣게 된다면 연기 전공 수준에 딱 맞는, 여러분들에게 정말 딱 맞아서 딱 효율적으로 여러분의 실력을 상승시킬 수 있는 그런 수업을 진행을 할 것입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 특징은요, 한예종 맞춤입니다. 한예종 맞춤. 자꾸 뭐 디스하는 건 아닌데 없어서 그래요. 없어서. 예. 그리고 여러분이 좀 더 현명한 선택을 하길 바라는 마음에서 그래요. 기본적으로 글쓰기 학원, 논술 학원 이런 데서는요, 연기 전공 학생들을 위해서 가르쳐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어떤 거를 가르치느냐, 여러분 제시문에 제시문 뭐 여러분 모의고사 이런 것들을 할 텐데 주제를 어떤 걸 하냐면은 인문학, 철학, 사회과학 이런 거 해요. 이게 뭐냐? 이런 게 뭐예요? 뭐 경제라든지 법이라든지 뭐 정의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다룬다라고 한다는 거죠. 그런데 한예종에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한테 요구할까요? 이런 것들은 물론 뭐 연출 전공이라든지 뭐 문예창작 전공이라든지 이런 학생들한테는 요구할 수 있는 수준의 주제입니다. 그런데 연기 전공한테 이런 것들을 요구할 이유가 있을까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은 한예종 글쓰기를 연기 전공한테 이렇게 시키는 이유는요, 여러분이 글을 잘 쓰는지 못 쓰는지 보려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의 고차원의 그 수준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오히려 한예종에서 요구하는 주제는 이따 뭐 기출 문제를 보면 아시겠지만은 예술가로서의 태도, 비전, 생각, 신념 이런 것들을 보고자 하는 거예요. 2019학년도 기출 문제 중에 자본주의 예술 사회에서 연기 전공 학생이 아니라 그 배우가 성공의 척도로 그 유명함 그런 것들로 성공을 삼아야 되느냐 뭐 이런 문제가 나왔어요. 예. 그런 것들은 이런 인문학, 철학, 뭐 경제, 법 이런 것들과는 거리가 좀 있죠. 이거는 이 프레임을 쓰고 있지만은 사실은 문제는 이겁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묻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글쓰기 학원, 논술 학원에서 제시하는 그런 고차원적인 그런 논의를 하는 게 아니라 제시문 수준은 그런 고차원적인 걸로 가져가되 이런 것들을 생각할 수 있는 강의가 여러분한테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엄밀하게 얘기하면은 이 강의는요, 글을 잘 쓰게 하는 강의는 아닙니다. 글을 잘 쓰게 하는 게 아니라 한예종이 원하는 연기 전공 학생으로서 좋은 예술가로서의 태도, 비전, 생각, 신념을 키울 수 있고 그거를 글이라는 걸로 표현할 수 있게끔 하는 강의입니다. 예, 그게 그 말인가요? 예, 아니죠. 글을 잘 쓰는 거랑 생각을 잘하는 거는 조금 달라요. 한예종도 평가를 할 때 여러분 또 한 가지 형식, 여러분한테 맞춤법, 문장력 이런 거 중요할까요? 글을 기깔나게 잘 쓰고 막 비유하고 막 좀 막 아름답게 쓰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게 중요할까요? 그런 거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 그리고 한예종에서 여러분한테 기대하는 게 그런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한테 기대하는 거는 글을 잘 쓰는 게 아니라 얘가 생각이 있느냐를 보기 때문이에요. 이게 본질이죠. 한예종 글쓰기의 본질은 이겁니다. 예, 이런 것들을 알고 접근해서 여러분한테 가르쳐주는 사람이랑 그렇지 않고 전통적인 방식으로 그냥 글 잘 쓰게 해줄게 라는 거는 완전히 다르다라고 하는 거죠. 그 차별점을 여러분 인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강의는요, 한예종 연기 전공 글쓰기를 위해서 오로지 그것만을 위해서 만든 강의다라고 여러분 아시고 수강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예. 말이 길었는데 한마디만 더 하자면은 여러분 위기 상황이라고 생각될 수 있습니다. 글쓰기 전형이 추가된 게 위기 상황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저는 항상 제 제자들한테 이 얘기를 해줬어요. 위기는 항상 기회다. 야, 위기는 기회다. 위기가 어떻게 기회가 돼요? 무슨 개뚱딴지 같은 소리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제가 그냥 단적으로 설명을 드려 볼게요. 지금 한예종 글쓰기가 추가돼서 여러분 모두가 위기라고 생각하고 있죠. 이거는요, 여러분 한 명한테만 이렇게 주어진 위기가 아니라 지금 한예종을 준비하고 있는 모든 학생들에게 위기입니다. 그런데 두 가지 태도로 일관한다고요. 안일하거나 막연하거나.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 즉 이런 막연하고 좀 어려운 그 위기를 기회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생각하는 방식이 다르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거예요. 모두가 막연해하고 안일해할 때 나는 방법을 찾을 거야. 방법을 찾은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글을 한예종 글쓰기 시험에서 20점 만점 받지 않아도 돼요. 왜? 나머지 학생들이 이 파이가 있으면은 이 전부가 다 형편없는 점수를 받을 거예요. 자, 여기 fail이 99%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다른 생각 1%를 생각하는 여러분, 이 학생들은 어떻게 해요? 막연하고 안일하게 있는 게 아니라 방법을 찾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학생들은 합격이 손쉬워지죠. 왜? 아주 손쉽게 합격을 거머쥘 수 있어요. 왜? 다른 학생들이 형편없게 쓰니까 나는 조금 준비하니까 남들보다 좀 낫겠죠. 예를 들면 다른 애들이 한 8점에서 20점 만점에서 한 8점 정도 받아요.
형편없죠. 예. 그런데 준비한 애들 조금 준비해서 한 15점을 받는다. 그러면은 5점 차이가 나잖아요. 15점만 받겠어요? 18점, 19점 받을 수도 있겠죠. 합격이 수월해진다니까요. 예. 그래서 위기를 항상 그냥 위기라고만 생각하지 말고 이 위기를 기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오리엔테이션을 좀 해봤는데 이 한예종 글쓰기 강의가 위기를 기회로 삼는 지혜로운 수강생 여러분을 위해서 큰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고요. 저도 그런 학생만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간단하게 강의에 대해서 말씀드려봤고 이 강의가 앞으로 어떤 식으로 진행될지 기출 문제를 한번 보고 내용을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넘기면은 여러분 2019학년도 기출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출 문제를 한번 써보고 나서 이거를 보는 것도 참 좋지만은 여러분이 처음 접근하다 보니까 이거를 쓰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슬쩍 한번 읽어보시고 문제가 어떻게 출제됐는지 한번 뭐 프린트해서 여러분 보신 다음에 그 다음에 보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자, 뭐 그럴 시간이 없으니까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9학년도 기출문제 저작권 때문에 이 교재에는 실지 못했어요. 실지 못했으니까 여러분 링크를 남겨놓을 테니까 그 사이트에 들어가서 한예종 공식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2019학년도 기출문제입니다. 한예종 글쓰기 시험. 배우라는 직업이 인정받지 못하면서도 위대한 시인의 작품을 관객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던 시대와 달리 요즘의 영화 배우는 위대한 작품이나 사상을 전달하지 않지만 보통 사람을 위대한 인물의 세계로 이어주는 역할을 한다.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죠. 일단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사람은 영화배우만큼 성공하기를 기대하지는 못하더라도 영화배우를 모방하려고 노력할 수는 있다. 요컨대 보통 사람에게 영화배우는 본받아야 할 성자며 성공했기 때문에 삶의 규범을 상징해주는 존재다. 자, 첫 번째 문단 한번 읽어봤는데 무슨 말이에요? 네. 자, 제시문의 난이도가 상당히 조금 그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시문을 봤을 때 여러분한테 제가 오리엔테이션이라서 좀 이렇게 다 공개하기는 그런데 방법은 여러분의 언어로 좀 만들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의 언어. 그게 정확하지 않더라도 조금 제시문에 대해서 자기 언어로 한번 만들어보는 훈련을 해봐야 돼요. 지금까지 무슨 내용이었습니까? 예전의 배우들은 어땠다고요? 정말 고귀한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시인의 작품이라는 거는 뭔가 리스펙트라는 게 이렇게 좀 들어있는 워딩이잖아요. 전달하는 역할을 했는데 지금은 어떻다라고 하는 거예요. 작품의 사상을 잘 전달하지 않지만은 어떻다? 성공하는 사람으로 평가받는다. 뭐 어떻다는 거예요? 현대 사회에서 배우는 뭐야? 배우는 성공한 사람으로 평가를 받는다. 왜? 많은 사람들이 우러러보고 인기가 있고 그러니까 성공하는 사람으로 우러러본다라는 게 첫 번째 문단의 요지죠. 예. 이런 훈련들은 조금 해봐야 됩니다. 자, 두 번째 문단 가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인은 자신을 시장에서 판매하는 상품이자 판매자로 생각하기 때문에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조건에 따라 자존감이 결정된다. 자, 어떤 글이든 첫 문단은 아주 중요합니다. 자, 첫 문단은 아주 중요하니까 이 문단이 얘기하는 바는 이 첫 번째 문장이 핵심이죠. 그 밑에 문장 중요합니까? 사실은요, 안 읽어봐도 됩니다. 안 읽어봐도 되는데 무슨 말이에요? 즉 오늘날 사람들은 자기를 상품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존감이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많은 다른 사람들에게 타인에 의해서 결정된다라고 하는 거죠. 현대 사회에서 자존감, 즉 가치는 자기 가치는 어떻게 평가된다고요? 남이 아니라 내가 아니라 타인에 의해서 결정된다. 이게 핵심이죠. 이 두 개 문장으로 이 전체 글을 요약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계속해서 그냥 읽어보도록 할게요. 성공하면 소중한 존재가 되고 성공하지 못하면 무가치한 존재가 된다. 시장 지향으로부터, 그러니까
자본주의 사회의 논리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불안은 어떤 식으로 표현해도 과장이 아니라 우리 가치가 몸에 밴 인간적인 자질로 결정되지 않고 끊임없이 조건이 변하는 시장에서의 성공 여부로 결정된다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의 자존감은 흔들릴 수밖에 없고 다른 사람에게 끊임없이 확인받고 싶어 하게 된다. 따라서 우리는 성공하려고 억척스럽게 노력하게 되고 약간의 후퇴도 자존심을 꺾어야 하는 중대한 위협으로 느낀다. 자, 어떤 내용이에요? 이런 거를 이 문단의 내용을 여러분의 어떤 관점으로 선생님이 그냥 조금 설명을 해주자면은 이런 거죠. 여러분이 연기를 하겠다고 배우가 되겠다고 이제 결정을 하고 연기를 공부해 나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입시를 하죠. 입시를 해서 한예종, 뭐 동국, 중앙, 뭐 세종 이런 데 가면은 어때요? 자존감 막 뿜뿜 해가지고 어깨 막 이만큼 올라가서 야, 나 이런 데 다녀 라고 얘기할 수 있죠. 자존감이 막 이렇게 올라가게 되겠죠. 그런데 그렇지 못하면 어떻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 재수하고 뭐 사람들이 이름도 이렇게 모를 만한 그런 데서 연기하고 그러면은 자기 가치를 어떻게 평가하냐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별로 막 그렇게 좋은 그런 가치 있는 사람이 아니구나. 자존감이 하락하게 되는 거죠. 네, 그래야 한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보통 학생들이 겪고 있는 그런 현상이다라고 하는 거죠. 자, 한예종 동국대, 뭐 세종대, 중앙대 이런 데 합격한 거랑 그렇지 않은 거랑 구분하는 기준은 뭐예요? 기준은 뭐예요? 누가 이걸 구별해줘요? 타인이 구분을 해주죠.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판별이 된 거죠. 예, 여러분이 가고 싶다고 가는 게 아니라 너 연기 잘하네 하고 인정을 받은 애들이 가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이 타인에게 인정을 받은 애들은 자존감이 이만큼 이렇게 서게 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나는 실패자야, 나는 망했어 라고 막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야 된다는 게 아니라 그런 현상이라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은 그런 현상이 그냥 입시에서만 있는 게 아니라 이 현대 사회에서 다 나타나는 현상이다라고 하는 거죠. 예를 들면은 뭐 여러분은 뭐 경험해 보지 않았겠지만 취업 시장 막 이런 거죠. 여러분 뭐 CF나 드라마나 이런 거 보면은 막 백수들이라고 하니까 좀 그런데 막 일을 못 하고 취업이 안 되는 그런 청년들이 막 자기 자신을 막 백수라고 막 얘기하면서 막 자존감 하락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막 친구들은 막 합격하니까 막 누구는 대기업 가고 누구는 변호사가 됐고 전문직이 됐고 그러네. 그러면서 막 따지잖아요. 자존감이 막 달라지잖아요. 그런 상황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어렵게 얘기하고 있지만은 쉽게 생각하면은 이런 거예요. 자, 제가 지금 여러분의 언어로 조금 설명을 해드렸지만은 제시문이 조금 어렵게 이 정도 수준으로 출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때는 여러분이 조금 여러분만의 언어로 해석하고 여러분의 수준으로 해석한 다음에 확대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필요합니다. 이런 것들은 앞으로 강의를 하면서 여러분한테 차근차근 그 방법을 함께 이런 식으로 하면서 알려드리도록 할 거예요. 계속해서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까지 읽었죠? 따라서 우리가 성공하려 억척스럽게 노력하고 약간의 후퇴도 자존심을 꺾어야 하는 중대한 위협으로 느낀다. 그쵸? 재수하게 되면 마치 뭐 세상이 막 망하는 것처럼 막 생각하고 그러죠. 그럴 필요 없는데. 자, 무력감과 불안감과 열등감이 그 결과다. 시장의 흥망성쇠가 우리 가치를 평가하는 잣대라면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자존감은 허물어질 수밖에 없다. 자, 다 어려운 얘기 하고 있는데 무슨 얘기예요? 현대 사회에서 자존감이 남에 의해서 결정된다. 타인에 의해서 결정되고 있다. 그런 현상을 좀 어렵게 설명한 겁니다. 뭐 에리 프롬, 자기를 위한 인간, 뭐 이런 내용이 있는데, 뭐 사랑의 기술이라는 뭐 그런 뭐 책도 쓰셨죠. 뭐 기본적으로 이렇게 철학을 하시는 분인데, 굉장히 좀 어려운 수준의 제시문을 가져왔지만은 조금 편하게 생각하면은 뭐 이런 내용이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를 보죠. 자, 문제도 분석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자, 문제. 위에 글을 읽고 성공, 자본, 욕망 이 세 개의 키워드를 모두 이용하여 끊으세요. 끊고 슬래시로 끊고 현대 사회에서 살아가야 하는 배우의 길에 대해 자신의 생각을 논리적으로 서술하시오라고 되어 있죠. 자, 먼저 앞에 끄는 부분 성공, 자본, 욕망 이 세 개의 키워드를 모두 이용하래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 이거를 막 유기적으로 연결해서 어떻게든 막 지지고 볶고해서 글을 쓰라 라는 말인데, 이거는 여러분 할 수 있습니까? 현실적으로 그렇게 지지고 볶고해서 막 철학적으로 이 단어들을 어떻게 막 조합하고 막 이런 것들을 하면 좋은데, 그러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조건이에요. 조건. 최소한 첫 번째는 최소한 그 단어들을 한 번씩만 쓰면 돼요. 뭐 성공, 자본, 욕망이라는 이 세 가지 키워드를 한 번씩만 쓰면은 그 조건을 충족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예. 뭐 성공, 자본, 욕망 이거를 어떻게 막 버무려서 막 쓸 거예요. 최소한 여러분이 글쓰기를 할 때 이 단어가 들어갈 수 있게만 쓰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 하지? 라고 해서 버무릴 수 있으면 물론 좋죠. 그렇지만은 현실적으로 그게 쉽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이 글을 쓸 때 이 단어를 한 번씩만 쓰면 됩니다. 예, 그 정도가 여러분이 지금 할 수 있는 수준이고, 점점 더 여러분이 글쓰기에 익숙해지면은 나중에 이런 것들을 조합할 수 있으면 그때 가서 조합하면 돼요. 그런데 우리는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한 번씩만 그냥 쓰자라고 분석을 하고 접근하면 됩니다. 자, 두 번째는 뭐예요? 이게 핵심이죠. 현대 사회에서 살아가야 하는 배우의 길. 자, 배우의 길에 대해서 너만의 생각을 얘기해 봐라 라고 하는 거죠. 배우의 길. 자, 이런 식으로 한예종에서 앞으로도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본질은 뭐라고요? 한예종 글쓰기의 본질은 여러분이 글을 화려하고 유려하고 깔끔하게 문장력 있게 그렇게 멋진 글을 보고 싶은 게 아니라 여러분의 생각을 보고 싶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이런 습관을 기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뉴스를 보건 신문을 보건 뭐 그런 것도 안 보겠죠. 뭐 그렇지만은 뭐 희곡을 보건 뭐 지정 희곡 이런 것들을 봐도 그 현상, 어떤 현상을 보면은 그냥 그 현상을 그대로 그냥 머릿속에 막 지식으로 암기하고 막 그러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런 현상을 보고 이런 상황인데 내가 연기 예술가로서, 배우로서 어떤 입장을 취해야 될까? 어떤 태도를 지녀야 될까? 라고 생각하는 습관을 한번 길러보는 거예요. 이따가 뭐 문제도 보겠지만은 AI 시대죠. 네. 여러분 요새 최고의 화두가 AI죠. 여러분 뭐 챗GPT도 막 쓰고 막 지금 막 로봇이 여러분 막 무용 대체할 수 있어요. 예. 그리고 뭐 실제로 뭐 AI 기술이 연기, 영화 이런 부분에 많이 쓰이고 있는데, 그 상황에서 배우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문제가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일반적인 학생들은요, AI 이 글쓰기를 한다라고 그러면 AI 시대와 관련된 지식을 막 머릿속에 막 주입하는 거예요. 챗 GPT가 어쩌고 뭐 인공지능 기술이 어쩌고 저쩌고. 그게 중요합니까? 한예종에서 원하는 거는 그런 지식이 아니라 이런 상황인데 너 우리 학교에 오려는 너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어? 앞으로 시대에서 어떻게 배우로서 살아남을 생각을 하고 있어? 그런 태도, 비전 이런 것들을 보고 싶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2019년도에도 이런 것들을 물어봤고 앞으로도 그런 걸 물어볼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생각하는 습관 가지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써라고 했던 거죠. 자, 어떻게 쓸 수 있겠습니까? 뭐 이따가 뭐 모범 답안을 보면 알겠지만 배우의 길, 이 타인에 의해서, 다시 한번 조건을 얘기하면 타인에 의해서 평가받는 사회인데, 평가받는 사회와 경향성이 있는데 배우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죠. 현대 사회에서 배우는 이런 타인에 의해서 평가받는 사회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죠. 뭐 자유롭게 대답할 수 있지만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생각하는 방법이 사실 되게 어려워요. 답이 너무 많죠. 선택지가 너무 많게 되면은요, 내가 갈팡질팡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팁은 처음에는 yes나 no부터 시작하세요. 네. 타인에 의해서 평가되는 사회다. yes. 타인에 의해서 평가받는 거는
우리의 숙명이기 때문에 혼자 사는 세상이 아니잖아요. 다른 사람과 함께 살아가는 사회이기 때문에 타인의 인정을 받는 것은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배우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타인의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 이런 방식으로 쓸 수 있죠. 예. 노는 뭐예요? 타인에 의해서 배우의 자존감, 성공 이런 것들이 결정되는데 그런 것들은 필요가 없다. 배우는 자기 자신의 연기하는 그런 예술적인 결과물, 그 과정, 그것만으로도 가치가 있다. 다른 사람들이 뭐 스타가 됐느네, 뭐 넷플릭스에 나오네, TV 드라마에 출연하네, 그런 거 상관없이 내가 그냥 연기를 하면은 그 자체로 의미가 있다. 이렇게 단순화해서 생각하면은 일단은 뭐라도 쓸 수 있죠. 그렇지 않고 뭐 배우의 길이 어쩌고 저쩌고 어떻게 하지 막 해서 막 고민하다 보면은 뭐 이도저도 안 되는 글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팁은 어떤 제시문이 주어지면은 yes 아니면 no 그 선택지로 한번 규정을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나서 내가 생각할 수 있고 평소에 공감했던 의견을 픽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쭉 써나가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게 어렵죠. 그래서 이런 글쓰기 특강을 하는 거죠. 자, 넘겨보도록 합니다. 2019학년도 기출문제 해설 보도록 하세요. 첫 번째, 제시문을 이해하는 겁니다. 아까 우리가 같이 했죠? 19학년도 기출문제 뭐 2개 문단 정도 나왔는데 각 문단별로 핵심 문장이 뭔지 찾고 그거를 자기 언어로 만들면 됩니다. 자, 읽어볼게요. 오늘날 영화 배우들은 이전 시대에 비해 성공한 존재다. 두 번째, 오늘날 인간의 가치는 시장에서의 성공 여부로 결정된다. 그렇죠? 내가 아니라 타인에 의해서 결정되는 그런 사회다라고 하는 거죠. 자존감 이런 것들이. 그래서 밑에 최종적으로 시장에서 성공하지 못하면 인간으로서의 존엄성, 자존감이 무너질 수 있다라는 것이 에리 프롬 제시문에서 말한 그런 내용이죠. 그러고 나서 문제 조건을 확인했죠. 뭡니까? 최소한 성공, 자본, 욕망이라는 단어는 한 번씩 쓰기로 했죠. 그리고 현대 사회에서 살아가야 할 배우의 길이 어떻냐?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배우가 살아가야 되냐라는 거를 쓰는 게 우리의 목적이었다. 그리고 800자 분량. 자, 그리고 나서 구상하면 됩니다. 구상은 이것도 뭐 계속해서 훈련하겠지만은 서론, 본론, 결론을 1대 2대 1로 맞추면 됩니다. 800자라고 하면은 1대 2대 1 분량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200자 정도, 400자 정도, 200자 정도 맞춰서 쓰면 된다라고 하는 거죠. 200자는 많은 것 같지만 얼마 안 됩니다. 한 5문장 정도 돼요. 400자는 한 10문장 정도, 200자는 5문장 정도. 그래서 쓰고 나면은 800자 별거 아닙니다. 예. 그래서 이런 계획으로 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죠. 어떻게 쓸 수 있겠어요? 뭐 여러분이 뭐 800자 한번 연습을 해보면 더 좋지만은 뭐 시간 없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보도록 합니다. 서론, 제시문 요약 및 문제 의식. 자, 제시문 요약 어떤 거였어요? 뭐 말로 그냥 좀 해보는 거예요. 현대 사회에서 타인에 의해서 자존감이 결정이 되는데 배우는 이런 사회에서 타인에 의해서 규정된 성공이 진짜 성공일까? 뭐 약간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면 되겠죠. 보도록 합니다. 모범 답안이라고 보시면 돼요. 현대 사회에서 배우의 가치는 자본주의 논리에 따라 결정되는 듯 보인다. 그러나 꼭 그렇게 판단해야만 할까? 이런 식으로 문제 제기를 해서 들어가면 굉장히 좋죠. 자, 그리고 본론으로 넘어갑니다. 본론은 어떤 걸 얘기해 줘야 돼요? 지금 첫 번째 서론으로 보면 yes예요, no예요, 지금? 타인에 의해서 평가받는 사회에 동의하는지 아니면 동의하지 않는지 어떤 거예요? 동의하지 않는다라는 입장인 거죠. 이건데 꼭 그래야만 해? 꼭 그래야만 해? 그래야만 할까?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서론에서는 이런 식으로 요약을 해주고 문제 제기를 한 다음에 입장을 선택한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문단, 여기서는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 생각을 쓰면 되는 거예요. 요약하고 no라고 했다. 그러면은 no라는 이유와 예시를 써주면 되는 거죠. 자, 왜 어떤 예시를 들 수 있을까요? 현대 사회에서 배우들이 성공해서 그 자존감을 갖춘 배우가 있다면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잖아요. 뭐
무명 배우라든지 아니면은 연기를 전공했지만은 뭐 스타덤에 오르지 못한 그런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의 인생의 가치는 별로 없는 걸까요?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왜? 연기라는 게 꼭 미디어에 노출되어야만 성공하는 거예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생각을 해보면 되겠죠. 뭐가 있습니까? 자, 연기하는 사람들이 꼭 TV에 나와야 됩니까? 아니죠. 뭐 연기하는 사람들이 뭐 치료 연극 같은 거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치료 연극. 예를 들면 뭐 제가 와이프랑 자주 보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혼 숙녀 캠프라고 서장훈 그 분이 나와가지고 뭐 이혼 막 문제 있는 커플들 있잖아요. 막 결혼한 커플들 그런 사람들이 이혼을 할지 말지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그 프로그램에서 치료 연극을 하시는 그 선생님이 계십니다. 그 선생님이 이렇게 하시는 거, 진행하시는 거 보면은 와 진짜 연극 그리고 연기 예술이 단순히 사람들 보고 막 그냥 즐기고 막 그런 의미도 있지만은 이런 식으로 누군가의 인생을 치료하는 그런 가치도 있고 우리 사회에서 그런 역할을 할 수도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죠. 지금 말하니까 끄덕끄덕하죠. 예. 꼭 막 이런 드라마, 뭐 영화 이런 거에 출연하는 사람만 배우의 의미가 아니라 뭐 이런 데서도 배우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꼭 그 TV 프로그램에 나와야 성공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은 사회의 다양한 교육기관이라든지 뭐 치료기관, 병원 이런 데서도 다 뭐 연기가 사용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막 유명하게 막 성공하고 돈을 많이 벌고 그런 사람들은 아니지만은 충분히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뭐 예를 들면 그런 거 생각해 보는 거예요. 예. 그런 것도 쓸 수 있죠. 그리고 뭐 다양한 예술가들도 있죠. 여러분이 만약에 진짜 연극의 진심이다라고 한다면은 조금 세계 연극사를 좀 이렇게 배워볼 필요가 있는데 저는 이제 뭐 살짝 자랑을 하자면은 임용고시를 합격했기 때문에 임용고시를 하고 나서 프리 선언을 했죠. 예, 선생님이었다가 뭐 나 혼자 산다 김대호 그 아나운서가 방송사에 있다가 프리 선언을 하고 지금 연예인이 된 것처럼 저도 이제 교사였지만은 프리 선언을 하고 나만의 회사를 차렸죠. 그러고 나서 제가 처음으로 한 게 뭐냐면은 이제 연극 영화 선생님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을 가르쳤어요. 예, 후배들을 가르친 거죠.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보면 선생님들의 선생님인데 그분들한테 이제 세계 연극사를 이렇게 좀 가르친 게 있는데 제가 그 현대 연극에서 소개해드리고 싶은 게 뭐 리빙 시어터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모르겠죠. 근데 여러분이 정말 연극원에 가서 이렇게 공부를 하고 싶다면은 뭐 이 정도 알면은 되게 좋습니다. 리빙 시어터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기본적으로 뭐 사실주의 극이라든지 이런 극단이 아니에요. 극단인데 이분들은 어떤 것들을 했냐면은 거리에서 사람들 커뮤니티 막 이렇게 모아놓고 막 고함을 질러요. 네. 으악! 막 고함 지르고 뭐 대표적인 작품이 파라다이스 나우라는 작품인데 정말 세계적인 작품입니다. 여러분 모르겠죠? 네. 그냥 뭐 재밌는 소리다라고 생각하고 들으세요. 파라다이스 나우가 뭐냐면은 현대 자본주의 사회는 진짜 인간을 억압하고 구속하는 사회다라고 하는 거죠. 뭐냐면은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나는 여권 없이 다른 나라에 갈 수 없어. 그렇죠. 뭐 그게 되게 뭐 자연스러운 수순인 것 같죠. 나라가 뭐 방벽을 세워서 국가 이렇게 통제하고 개인을 통제하는 사회. 그런 게 당연한 것 같지만 문제 제기를 하는 거죠. 리빙 시어터에서는. 나는 여권과 당국의 허락 없이 여행을 할 수 없어. 나는 세계에 태어난 나만의 자유를 지닌 존재인데 내가 원하는 곳에 마음껏 내가 원하고 싶을 때 갈 수가 없어. 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떤 식으로 연극을 하냐면 나는 여권을 지녀야만 여행을 할 수 있어. 나는 여권을 지녀야만 여행을 할 수 있어. 으악! 막 소리 질러요. 예. 이게 뭐냐? 이게 대체 뭐냐? 일반적인 상식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 그런 연극이죠. 예. 그런데 이거를 통해서 이 사람들은 얘기를 합니다. 자본주의 사회, 정부
이런 것들이 우리를 억압하고 있다라는 메시지를 전달하죠. 그래서 이게 1960년대에 등장한 극단인데 전 세계적으로 성공을 한 극단이에요. 자, 여기서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이 리빙 시어터, 자본주의와 결탁했습니까? 자본주의 사회에 자기의 자존감을 위해, 성공을 위해 그거를 성공으로 삼고 연극을 했습니까? 그런 게 아니죠. 오히려 완전히 대척점에 있죠. 자본주의 사회와 대척점에 있고 자본주의 사회를 엄청 막 까내리죠. 연극을 할 때 보편적으로 막 사실주의를 한 것도 아니죠. 막 소리 지르고 막 옷도 막 벗고 사람 막 폭력도 하고 무대 위에서, 그래서 논란이 엄청 된 연극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 세계에서 이 파라다이스 나우라는 공연을 보기 위해서 막 초대를 했다라고 하는 거죠. 전 세계적인 연극이 돼서 어떤, 여러분이 연극원 뭐 이렇게 가면은 연극 개론이라든지 연극사라든지 이런 거 배울 텐데 등장하지 않는 이 책이 없습니다. 리빙 시어터. 이런 거 알고 있으면은 얘기하기가 좋죠. 예. 어떤 거? 자본주의 사회에서 배우가 타인에 의해서 이렇게 성공이 좌우되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다. 왜? 이런 것도 의미가 있고, 또 리빙 시어터 같은 예시도 있다. 자본주의 사회에 영합하지 않고도 의미 있게 성공할 수 있는 사례는 역사적으로 있다. 이 얘기 할 수 있으면은 20점 만점 중에 20점 먹고 들어가는 거죠. 예. 그런데 이런 거 쓸 수 있어요? 쓸 수 없죠. 쓸 수 없는데 제가 이 강의를 통해서 군데군데 이렇게 쓸 수 있을 만한 것들을 알려줄 거예요. 예. 뭐 깊게 들어가진 않지만은 여러분이 리빙 시어터, 파라다이스 나우 이런 것들이 있네. 이런 것과 비슷한 거는 또 오늘날에 뭐가 있지? 찾아볼 수 있는 힌트는 되잖아요. 예. 그리고 실제로 이런 것들을 뭐 여러분이 뭐 관심이 생겨서 공부를 해보면은 조금만 찾아보면은 유튜브에 다 나오잖아요. 그렇게 편한 세상이잖아요. 예. 그런 거 힌트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예. 어쨌든 이런 거 논술학원이나 이런 데서 가르쳐 줄까요? 못 가르쳐 줍니다. 예. 누가 이거를 가르쳐 줄 수 있겠어요. 예. 근데 이거 배워서 탁 쓰면은, 윤쌤한테 배워서 탁 쓰면은 대박이죠. 예. 잘난 척 미쳤고요. 네, 결론 가겠습니다. 요약 및 결론. 그래서 근거랑 예시 써주고 밑에 요약 및 결론. 배우의 성공 기준을 자본주의 논리로 결정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거는 옳지 않다. 뭐 쓰는 거예요? 앞에 no 써주면 돼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 요약해가지고 결론은 no다. 그렇지 않다. 라고 마지막에 요약해서 써주면은 그게 800자죠. 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배우의 성공 기준을 자본주의 논리로 결정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기준을 뛰어넘는 예술가도 있다. 이게 뭐예요? 지금까지 써왔던 내용이죠. 그래서 다시 마무리 지으면 되는 거예요. 배우의 가치가 자본주의 논리를 초월한다면 연기 예술은 진정으로 시대를 비추는 거울이 되어줄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내용이죠. 이렇게 쓸 수 있으면은 100점이죠. 예. 자, 2019학년도 기출문제 모범 답안 제가 쓴 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넘겨서 보겠습니다. 서론 읽어볼게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때로 배우는 상품이 된다.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따라 대중의 욕망이라는 걸 단어 썼죠. 욕망을 잘 충족하는 소수의 몇몇 배우는 스타라는 이름으로 성공적인 상품이 된다. 반면 그렇지 못한 대부분 배우는 무력감과 불안, 열등감 속에 자신의 정체성을 잃기도 한다. 오늘날 배우의 성공과 실패는 자본이라는 단어도 썼죠. 논리에 종속될 수밖에 없는 것일까? 문제 제기를 하는 거죠. 자, 제시문에 있는 내용을 나의 언어로 해석해서 요약적으로 첫 번째 서론 문장에 갖다 놨죠. 그리고 쓰면서 어떤 거 썼어요? 제시문의 조건, 욕망, 자본 이런 말 썼잖아요. 어디 써 있어? 욕망, 자본 쓰기로 했죠. 최소한 한 단어씩 한 번씩만 써야 된다. 그거 썼죠. 자, 깔끔하게 시작했죠. 그리고 끝에 문장이 뭐예요? 성공과 실패는 자본의 논리에 종속될 수밖에 없는 것일까? 핵심에 들어가겠다. NO라고 말하기 위해서 빌드업을 해 놓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그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해 줄 겁니다. 노라고 얘기하고 노라고 얘기했죠. 그리고 나서 이유, 그리고 예시 쓰면 됩니다. 이유 뭐였어요? 자, 보겠습니다. 예술의 본질은 인간의 감정과 본질을 깊이 있게 탐구하고 진실하게 표현하는 데 있다.
자, 이러한 기준을 성공의 척도로 본다면 훌륭한 상품이 아니더라도 스타가 아니라도 성공한 배우는 아주 많다. 자, 무슨 말이에요? 사람들의 인기 그리고 대중들의 욕망 그런 것들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예술가라면은 어떤 사람들한테 어떤 예술을 의미 있는 예술을 하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넷플릭스 막 영화 드라마에 출연하지 않더라도 예술가로서 뭔가를 만들어내고 창조적으로 보여준다면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성공의 기준을 그렇게 봐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첫 번째 문장에 나의 그 논리를 쓰고 그러고 나서 예시를 드는 거죠. 훌륭한 상품이 아니라도 스타가 아니라도 성공한 배우가 있다. 대표적으로가 뭐예요? 예시를 들겠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유 쓰고 나의 근거를 강화하기 위한 예시. 뭐라고 써서요? 리빙 시어터의 수장이었던 줄리안 베크와 주디스 말리나. 아까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이들은 연극을 통해 무정부주의를 요구했대요. 자, 자본주의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이런 경제 시스템 이런 것들은 정부가 가져가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얘네들이 아니라 이 예술가분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자본주의 필요 없어, 정부 필요 없어 라고 외치는 연극을 했던 거죠. 읽어보겠습니다. 무대에서 욕설을 뱉고 고함을 치고 옷을 벗는 등 과격한 연극인들이었다. 분명히 대중의 욕망과는 거리가 먼 예술가들이었다. 이런 것들을 보고 싶어 하겠냐고요, 일반적인 대중들이. 그러나 이들은 평화를 기원하는 메시지, 인간 본질을 꿰뚫은 통찰, 이전에 없던 창의적인 표현을 통해 온 세계에 부름을 받았다. 그리고 그들의 정신은 여전히 오프 브로드웨이에 남아있다. 이들이 과연 실패한 배우라고 할 수 있을까? 실패한 배우라고 할 수 있어요? 논리적으로 반박의 여지가 없죠. 성공이라는 게 자본의 논리에서 벗어나서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을 명백하게 입증한 사례를 제시를 해주는 거죠. 자, 여기까지 아주 훌륭하죠. 그 밑에 정리하면 됩니다. 오늘날 시장은 배우에게 값을 매기지만 값을 매기지 않아도 가치 있는 배우는 분명히 있다. 자본주의에서 말하는 성공의 논리를 쉽게 무시할 수는 없지만 그 논리 밖에서도 성공할 수 있다. 모처럼 리빙 시어터처럼 인간 존재에 대한 이해와 성찰을 무대 위에 풀어낸다면 그것으로도 배우는 가치가 있다. 이게 핵심인 거죠. 배우가 이러한 태도를 지향할 때 그저 소비되는 상품이 아니라 동시대를 비추는 거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793자입니다. 자, 여러분이 이것도 팁인데 800자라고 하면은 플러스 마이너스 10%까지 써도 괜찮습니다. 어떻게 쓸 수 있는 거예요? 720자에서 880자까지 써도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분량이 793자이기 때문에 이 안에 들어오기 때문에 분량도 조건도 맞죠.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쓰면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이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이렇게 쓰려면은 저는 지금 연극을 거의 한 10년 이상 공부했죠. 10년 이상? 어떻게 해요? 20살부터 공부했으니까 10년 이상 공부한 짬이 있죠. 그리고 중앙대에서 수석으로 졸업도 하고 또 국가고시도 합격하고 또 기본적으로 언론고시 준비도 막 이렇게 했으니까 이 정도의 짬이 있으니까 이 정도로 쓰는 건데 여러분이 이런 거를 쓸 수가 없죠, 현실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예시로 이렇게 보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렇게 쓸 수는 없지만은 최소한 이런 것들을 쓸 수 있게 힌트를 여러분 얻게 되면은 완벽한 글은 아니어도 어느 정도 따라갈 수 있는 글을 이렇게 쓸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까지 쓰지 못해도 괜찮아요. 그런데 좋은 글이잖아요. 좋은 글을 많이 이렇게 보면요, 여러분이 그 무의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습관이 길러지게 됩니다. 예. 그리고 지금 연극에 관해서 얘기하는 그런 예시를 썼잖아요. 리빙 시어터의 예시를 썼기 때문에 이런 글을 쓰면은 평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글쓰기 할 때 이런 힌트들도 많이 주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틀이 딱 있죠. 예, 서론은 어떻게 해야 될지, 본론은 어떻게 해야 될지, 결론은 어떻게 해야 될지 틀을 이렇게 잡아주고 제시문 이렇게 나왔을 때 같이 읽고 분석해서 여러분 글 쓰는 것까지 이렇게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범 답안 하나하나 이렇게 제시를 해드리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한번 뭐 기출 문제를 가지고 뭐 시범 강의를 간단하게 해봤는데 앞으로 수업은 어떻게 될 것이냐. 지금 기출 문제를 봤으니까 대충 여러분도 느낌 알겠죠. 한 예종이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되고 어떤 식으로 내가 대응을 해야겠다라는 것들이 감이 올 겁니다. 그래서 뒤에 넘겨보세요. 오리엔테이션이 좀 긴데 한예종 연기전공 글쓰기 시험 요강을 한번 보도록 합니다. 자, 이번에 글쓰기 시험 20점 추가됐다는 건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시험 당일 학교에서 제시하는 주제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쓰는 거예요. 자, 뭐라고요? 생각과 느낌을 쓴다고요. 이건 뭐예요? 여러분이 그냥 간과할 수도 있지만은 정답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답이 없다. 그래서 여러분이 논술학원이나 뭐 글쓰기 학원에서 글을 잘 쓰는 방법, 문장력을 강화하는 방법 이런 거 알려주겠죠. 뭐 물론 그런 것도 좋지만은 그게 핵심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중요한 건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느낌 이런 것들이 일단 있어야 되잖아요. 좋은 생각, 좋은 느낌. 이 강의에서는요. 여러분이 연기 예술가로서 좋은 생각, 좋은 느낌을 가질 수 있게 그런 생각을 펼칠 수 있는 힘을 여러분 길러줄 수 있습니다. 제가 연극학과 이렇게 선배로서 그리고 교사로서도 이렇게 교육자로서도 일을 해봤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키우는데 집중하는 강의가 본 강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차원이 다르죠. 예. 자, 그 밑에 분량 원고지 천자 이내입니다. 천자 이내. 자, 아까 달라진 거 있죠. 뭐였습니까? 19년도에는 800자였는데 이제는 천자입니다. 천자이기 때문에 분량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900자에서 1100자까지 써도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처음부터 글을 완벽하게 쓸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각 제시문은 아까의 난이도, 그러니까 기출문제의 난이도대로 제시문은 줄 겁니다. 그것보다 조금 더 쉽게 갈 겁니다. 우리 기본반이기 때문에 너무 어려우면은 여러분 재미없고 또 할 의지가 없잖아요. 대부분의 학생들이 그런 글쓰기, 그런 학원 왔다 갔다 하면서 시간 낭비를 합니다. 왜? 재미없고 뭐 얻는 게 없는 것 같으니까 그냥 돈 낭비, 시간 낭비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기본반에서는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좀 말랑말랑하게 접근할 수 있게끔 그렇지만은 막 그렇다고 너무 쉬운 건 아니에요. 여러분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느낌을 가질 수 있게 하는 그런 글로 이렇게 제시를 해놨고 처음부터 글을 900자, 1100자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처음엔 200자 쓰기를 각자 해볼 수 있는 그런 학습 문제를 이렇게 내놓았고 결론적으로는 천자도 이렇게 쓸 수 있게 해서 첨삭도 이렇게 진행할 수 있는 그런 강의입니다. 그래서 뭐 100분 이런 거는 여러분 뭐 참고 삼아 알아두시고 밑에 구술 시험도 같이 들어갑니다. 자, 입시 지정 희곡, 공통 희곡과 연기과 추가 희곡 모두 포함해서 1, 2차 시험 결과를 바탕으로 묻는 말에 답하기. 글쓰기와 구술 시험을 별도로 배점하지 않고 구술 시험 시 종합하여 채점. 자, 마지막 문장이 중요합니다. 자, 우리가 글쓰기 20점이라고 하지만은 구술 시험도 같이 포함해서 20점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간과해서는 안 되죠. 무슨 말이에요? 그만큼 생각, 느낌 갖는 게 중요하다. 구술 시험을 같이 해서 이렇게 종합하겠다라고 하는 뜻은 여러분의 문장력 이런 것들을 보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생각을 정확하게 보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역설적으로 글쓰기 강의지만은 글만 잘 쓸 수 있게 하는 게 아닙니다. 이 강의는 여러분의 생각과 느낌 이런 것들을 확장할 수 있도록 돕는 강의라는 거 여러분 아시고 그거를 인지하고 강의를 수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제공하는 솔루션이 밑에 나와 있죠. 연기 전공 글쓰기를 위한 마인드셋 꼭 봅니다. 꼭 보고 여러분 마음에 이거를 그냥 입력을 해 놓으세요. 첫 번째, 잘 쓰려고 하지 말고 일단은 완성하는 게 중요합니다. 왜? 자, 아까 얘기했듯이 연기 전공 글쓰기에서 요구하는 능력이 뭐라고요? 글쓰기 능력이 아니라고요. 기본적으로 평가하시는 분들도 여러분이 글을 잘 쓸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중에서도 글쓰기를 빼어나게 할 수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야? 위기는 기회다. 다른 사람들이 형편없이 쓰고 있을 때 내가 나쁘지 않게만 쓰면은 수월하게 합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잘 쓰려고 하지 말고요. 일단
분량을 채워서 내 생각, 느낌을 충분히 표현할 수 있는 정도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강의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뭐라 써 있어요? 지식을 채우지 말고 생각을 채워라 라고 하는 거죠. 아까 뭐라고 했어요? 생각, 느낌을 보겠다라고 얘기를 했죠. 주제에 대해 자신의 생각과 느낌, 정답이 없다. 그리고 또 뭐도 같이 본다고요? 구술시험, 구술시험을 통해 생각과 느낌을 본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난번 기출문제를 보게 되면은 밑에 읽어볼게요. 그동안 연기 전공자에게 요구되는 글쓰기는 예술가의 태도, 자질, 비전 이런 것들이었다. 정해져 있는 답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틀린 답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어떤 답을 쓰든 틀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지식, 현상, 뭐 AI 시대 때 챗GPT가 어쩌고 저쩌고 플랫폼이 어쩌고 저쩌고 이런 것들을 막 머릿속에 주입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오히려 그런 상황인데 내가 연기 전공자로서 어떤 것들을 해 나가야 되지? 어떤 태도를 갖춰야 될까? 어떤 태도를 갖춰야 경쟁력이 있을까? 이런 것들을 물어보겠다, 요구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글쓰기에서. 그래서 밑에 이 내용에 뭐 줄을 칠 수 있으면 줄을 치세요. 오늘날 세상은 이러이러한데 네가 생각하는 좋은 연기, 좋은 연극, 좋은 배우, 예술 이런 것들은 뭐냐? 이런 식으로 물어볼 가능성이 많다고요. 예. 그래서 마인드셋을 그렇게 가지고 앞으로 생각하고 글쓰고 뭐 그러면은 되겠습니다. 구술 시험 역시 질의응답 역시 마찬가지죠. 뭐 참고로 깨알 홍보를 한다면 여러분 응답의 기술이라는 책도 제가 썼죠. 응답의 기술. 지금 아직 뭐 여러분 뭐 모의고사 기간 모의고사 이렇게 보는 데도 있는데 여러분 진지하지 않은 것 같아요. 질의응답 뭐 이것도 아니라죠. 네, 여러분 아니라고 막연하죠. 왜? 여러분 질의응답을 전문적으로 가르치는 사람도 없고 여러분 질의응답 그때 가서 뭐 준비 안 해도 어떻게든 되겠지 막 생각하죠.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면 망합니다. 자, 질의응답도 20점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글쓰기와 함께. 그렇기 때문에 뭐 딴 거 막 하는 것도 중요하죠. 그런데 질의응답 제발 좀 조금만 준비하세요. 이 책 한 번만 보세요. 예. 그래서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되는 게 학교에서는 연극영화과 많은 대학교들이 있잖아요. 그 학교에서는 연예인을 선발하는 게 아닙니다. 입시의 본질은 여러분 잘생기고 연기 잘하고 뭐 그런 거 뽑는 것도 맞죠. 그런데 본질은 학생을 선발한다라고 하는 거죠. 연극 영화를 전공할 학생을 선발하기 때문에 잘 배우고 잘 클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선발합니다. 결국에는. 그렇기 때문에 실력이 엇비슷하다면은 질의응답을 잘하는 사람을 뽑겠죠. 성실하게 앞으로 잘 배워나갈 수 있는 그런 정신이 잘 대답에 묻어나는 사람을 뽑겠죠. 그렇기 때문에 질의응답도 조금 준비를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깨알 홍보, 응답의 기술 많이 읽어주세요. 제가 썼어요. 자, 세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글쓰기를 위한 마인드셋 하고 있는데, 자, 세 번째 뭡니까? 남는 것은 글이다라고 하는 거죠. 자, 아까 얘기했듯이 한예종 2차에서 글쓰기 시험을 보는데 1차에서 여기서 선별된 사람들은 이미 실기로서는 입증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2차는 뭐예요? 1차 때 봤던 것들이 정말 믿을 수 있는 실력인지 체크만 하는 거고 그 글쓰기 20점으로 당락을 좀 갈라서 진짜 최종적으로 우리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할 사람을 선발하겠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실기시험 자체로는 우열을 가리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밑에 지원자의 생각, 태도, 인간성을 보는 글쓰기와 구술시험이 당락을 가른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글쓰기 준비를 좀 해야 되고 또 마지막 이것도 중요해요. 시험이 끝나면 여러분은 사라지지만 여러분의 글은 남습니다. 여러분에 해당하는 거 뭐만 남아요? 정말 글만 남아요. 뭐 물론 이제 카메라로 녹화한 그런 자료도 이렇게 남을 수가 있겠지만은 글은 남아 있다고요. 여러분이 뭐 질의응답하고 연기 실기하고 사라져도 여러분이 쓴 글은 남아서 계속해서 봐진다고요. 그럼 여러분은 평가할 때 어때요? 뭐 얘랑 중에 막 고민하는데 누구 뽑지? 글 본다고요. 글 봐서 얘 글이 좋네. 얘 생각이 좋네. 얘 뽑자. 얘 잘 키울 수 있을 것 같아. 생각이 잘 박혀 있어. 하고 글이 좋은 애를 뽑는다고요. 여러분은 사라지지만 글은 남습니다. 이거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또 이것도 추가적으로 팁인데 악필, 즉
글씨 잘 못 쓰는 사람이면 연습할 때만큼이라도 글씨 연습하세요. 예. 진짜 글 너무 못 쓰는 애들이 너무 많아요. 예. 그런데 글자가 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이때만큼이라도, 그렇다고 막 캘리그래피를 막 하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예. 이거 쓸 때만이라도 좀 글쓰기 연습을 좀 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뭐 한예종 연기전공 글쓰기 시험 요강도 이렇게 보고 기출 문제도 보고 앞으로 여러분이 어떤 마인드셋으로 임해야 할지도 조금 알아봤는데요. 이제 그래서 기출 문제 이렇게 보면서 타겟팅을 정확하게 했기 때문에 앞으로 글쓰기가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좀 예상도 해봤고, 그거에 따라서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간략하게만 짧게 이렇게 보고 가겠습니다. 첫 번째는 기초편이에요. 6월에서 7월, 기본적으로 6월에서 7월에 좀 준비를, 최소한의 글쓰기 준비를 해 놓을 수 있도록 한 강의고요. 첫 번째, 출제가 예상되는 주요 주제를 우리가 탐구를 할 겁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AI 기술 혁명이라든지 뭐 지속 가능한 연극, 이런 거는 뭐 환경 오염과 함께 연극이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느냐, 이런 것들은 물어볼 수 있죠. 왜? 굉장히 핫한 주제잖아요. 연극이 지속할 수 있을까요? 환경 오염이 이렇게 많이 되고 있는데 공연 예술이 환경 파괴 굉장히 많이 한대요. 예. 그런 게 막 뉴스에 막 이렇게 뜨고 있는데 연기 예술가가 이런 것들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런 거 물어볼 수 있지 않겠어요? 예. 그런 것들을 제가 엄선을 해가지고 제시문을 창작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현대 공연 예술계에서 정말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이 10가지 대표 이슈들을 하나하나 다 다룰 겁니다. 그래서 한예종의 형식 문제, 우리 기출 문제 봤지만은 그 형식으로 제시하고요. 이를 통해서 우리가 출제 가능성이 높은 주제들을 꼼꼼하게 우리가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두 번째는 이제 수업에서 제시문을 해석하고 문제 접근 방식을 훈련을 할 겁니다. 우리가 기출 문제 풀어보면서 살짝 해봤었죠. 그래서 우리가 글쓰기의 능력이 많지 않더라도 이 10개의 주제로 저와 함께 수업을, 제시문을 같이 읽고 해석하고 문제 분석하면서 그런 힘을 조금 기르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짧은 문장 쓰기 훈련을 하도록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900에서 1100자, 1000자 이렇게 한 번에 쓸 수 있는 능력이 쉽지 않다라고 하는 거를 저는 잘 알고 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강의에서는 핵심 200자 쓰기 훈련을 할 겁니다. 그래서 1000자 쓰기를 위한 기초 체력을 다지도록 할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1000자를 안 쓰냐? 그건 아닙니다. 1000자를 쓸 수 있는 칸을 여러분한테 제공을 해서 첨삭할 수 있는 여러분의 선택지를 제공합니다. 그래서 200자만 쓰고 내가 나머지 1000자는 내가 모범 답안 보고 이렇게 쓸 수 있구나 하고 그냥 넘어가도 돼요. 그렇지만은 나는 조금 더 꼼꼼하게 공부를 해보고 싶어 하는 친구들은 1000자 쓰고 내 모범 답안과 비교해보고 이런 점이 부족하네 스스로도 알 수가 있고, 또 필요하다면은 첨삭 이렇게 신청을 해가지고 글쓰기 능력을 여러분이 가진 어떤 수준 난이도에 따라서 자유자재로 활용할 수 있는 교재와 강의를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체계적인 훈련을 할 수 있게 1000자 확장 훈련도 할 수 있도록 교재를 구성했고요. 마지막으로 모범 답안과 만능 자료를 제공합니다. 모범 답안은 아까 기출문제 살펴봤듯이 여러분이 읽고 생각을 확장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제가 직접 다 쓴 거예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한테 제공을 하고요. 또 이게 중요합니다. 아까 리빙 시어터 말씀드렸지만은 어떤 상황, 어떤 글쓰기에서도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여러분의 지식 이런 거 있으면은 굉장히 좋습니다. 아까 얘기했을 때 AI에 관한 지식 그런 것들 챗GPT가 어쩌고 그런 거 공부하지 말라고 했죠. 대신에 그런 것들은 이제 그 주제가 나와야만 우리가 쓸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리빙 시어터 같은 주제는 어느 주제에 나와도 쓰기가 굉장히 이렇게 좋은 거예요. 예를 들면은 AI 시대 문제가 나왔어요. 근데 리빙 시어터 어떻게 쓸 수 있겠어요? 자, AI 시대 때 AI가 연기하는 것들을 대체할 수 있는데 연기 전공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것들을 생각해 봤을 때 배우가 사라질까? 그런 논의가 나왔다. 이런 문제가 나왔다. 어떻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리빙 시어터 쓰면 되죠. 어떻게 쓸 거예요? 자, 리빙 시어터 같은 경우에는 AI가 따라할 수 있을까요? 막 관객한테 막 고함 지르고 야! 와! 막 고함 지르고 막 나체 옷 벗고
로봇이 옷을 입고 있어야 입고 있으면 또 가능하겠지만은 현실적으로 진짜 사람이 그 앞에서 막 고함 치고 막 폭력적인 언사를 하고 막 옷을 벗고 그런 상호작용이 있을 때 그런 효과가 극대화되죠. AI가 대체할 수 없는 연극의 영역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리빙 셔터 쓰면은 그 AI 문제가 나왔을 때 다채롭게 쓸 수가 있잖아요. 그런 만능 자료들, 만능 지식들, 어디에나 어떤 주제가 나와도 쓸 수 있는 것들을 제가 연극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연극 영화과 교사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으로서, 예, 그런 선생님으로서 전문적인, 그리고 말랑말랑하게 여러분이 마음껏 쓸 수 있는 지식을 알려드릴 테니까 그런 것들을 많이 활용하면은 굉장히 유용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 강의 안에서 계속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6월, 7월 기초편에서는 이런 식으로 이루어질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오리엔테이션을 좀 진행을 해봤습니다.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강의를 최선을 다해서 제가 구현을 해놨고요. 만약에 수강을 한다면 그 믿음에 배반하지 않는 정말 좋은 강의로 여러분한테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수강을 고려하시는 분들은 이제 안내한 내용을 바탕으로 여러분이 수강을 하시면은 제가 수강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1강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강.